서은주는 핸드폰으로 뉴스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중견기업 강도윤 대표 재혼 발표, 이혼한 지 겨우 일주일. 은주는 핸드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 남편 회사 정리해 주세요. 은주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과연 은주와 도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오늘부로 거래를 보류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강도윤은 회의실 낀 테이블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비서가 건넨 서류 뭉치에는 주요 거래처 5곳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모두 지난 3년간 회사를 지탱해온 핵심 파트너들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고만 했습니다. 위에서? 도윤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쳤죠. 바로 전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그 여자. 서은주. 도윤은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 여자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은주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잖아.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같은 시각 시내 한복판 고층 빌딩 회장실에서는 조용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리해 주세요. 전 남편 회사요. 서은주는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처럼 그녀의 표정도 고요했죠. 감정의 흔들림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 회장은 딸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선택이라면 그렇게 하지. 그 사람 선을 넘었구나. 넘었죠. 한참 전에요. 은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눈물 따위는 다 말려버린 사람이었으니까요. 서 회장은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비서실장, 강도윤 회사와 관련된 거래처들 알고 있지? 그 중에서 우리 계열사나 협력사와 관계 있는 곳들 전부 계약 중단하도록 압력 넣어. 네, 회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회장은 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은주야, 후회는 없겠지? 없어요, 아버지. 애초에 후회할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회장실 문이 닫히고 은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녀의 머릿속에 과거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필름을 되돌리듯 5년 전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죠. 당시 서은주는 강도윤과 결혼한 지 3년째였습니다. 재벌가 외동딸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회사원처럼 살아가던 시절이었죠. 결혼할 때 아버지에게 약속했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볼게요. 도움은 필요 없어요. 아버지는 딸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달았죠.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너라. 아버지는 언제나 내 편이다. 은주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도윤의 회사는 그때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중견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빚더미에 앉은 상태였죠. 직원들 월급도 석 달째 밀렸고 거래처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은행 대출도 막혔고 투자자들은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매일 술을 마시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밤 도윤이 또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은주야, 나 이제 끝난 것 같아. 그는 현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무너진 한 남자만 남아 있었죠. 은주는 남편을 일으켜 세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 은행도 투자자도 다 거절했는데 제가 있잖아요. 도윤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당신은 그냥 회사원이잖아. 은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겠죠. 저 한번 믿어봐요. 제가 길을 찾아볼게요. 은주는 그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투자자를 설득했고 몰래 아버지 회사 사람들을 통해 정보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직접 도움을 청하지는 않았죠. 그것만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회사 재무 자료를 정리했고 사업 계획서를 다시 썼습니다. 도윤이 지쳐 쓰러질 때마다 다독였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 식사는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 회사니까 내가 같이 책임질게요. 은주의 그 말 한마디에 도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은주야. 당신이 없었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야. 그때만 해도 그는 아내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의지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은주의 노력 덕분에 회사는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왔고 거래처도 하나둘 다시 돌아왔죠. 직원들 월급도 정상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는 조금씩 지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도윤은 회사 앞에서 은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주야, 우리 해냈어. 당신 덕분이야. 은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함께 했잖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하지만 은주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다시 일어서는 순간 남편의 마음도 함께 변하기 시작할 거라는 사실을요. 창밖의 은주는 여전히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같은 선택을 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은 찍혔고 그녀가 쏟아부었던 모든 것은 이제 과거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은주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던 은주의 머릿속에 더 선명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뛰어다니던 그 시절. 지금 생각하면 참 악착같이 버텼던 것 같습니다. 은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을 담보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서류를 받아들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했죠. 부인,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환 못하시면 집을 잃게 됩니다. 은행 직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주는 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이 집은 결혼 전 자신이 모아둔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5년간 악착같이 저축해서 마련한 전 재산이었죠. 괜찮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8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 돈은 고스란히 도윤의 회사로 들어갔죠. 밀린 직원 월급, 급한 외상가, 당장 내일 막아야 할 어음. 순식간에 돈은 바닥났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때는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도윤이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새벽 2시 은주는 119를 불렀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눈 떠봐요. 도윤은 식은땀을 흘리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남편.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에 과로가 겹쳤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계속 이러시면 심장에 무리가 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병원비 걱정뿐이었습니다. 응급실 처치비, 입원비, 각종 검사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해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죠. 은주는 화장실에 들어가 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부터 조금씩 모아둔 돈, 언젠가 아이가 생기면 쓰려고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해지하겠습니다. 은주는 은행 앱을 켜고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500만 원. 그것마저 병원비로 나갔습니다. 병실에서 도윤이 눈을 떴습니다. 은주야,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당신 쓰러졌어요. 도윤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이 모양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은주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정말 끝이 있기는 한 걸까?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날까? 퇴원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주야, 도윤이 많이 아프다며? 네, 어머님.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래, 근데 은주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집까지 담보 잡았다는데 사실이니?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고, 일을 어쩌니. 혹시라도 집까지 날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포기하지 그랬어. 회사 하나 때문에 집까지 잃으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은주를 보며 말했죠. 은주야, 너 많이 야위었다. 요즘 힘들지? 괜찮아. 근데 있잖아. 친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남편 회사 완전히 망한다는 소문 들었어. 그냥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친구의 눈빛에는 동정이 가득했습니다. 은주는 그 시선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고마워, 걱정해줘서. 하지만 우린 포기 안 할 거야. 은주는 억지로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지하철을 타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쏟아부었으니까요. 밤마다 은주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회사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찾았습니다.
도윤이 먼저 잠들어도 은주는 계속 일했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눈은 충혈되고 손목은 쑤셨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은주 자신도 놀랐습니다. 얼굴은 헬쑥해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죠.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은주의 노력 덕분에 투자자 한 명이 관심을 보였고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회사는 간신히 숨통이 트였습니다. 도윤은 은주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당신이 없었으면 진짜 끝났을 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은주는 남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함께 이겨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좋은 일만 남았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은주는 그때 몰랐습니다. 회사가 성공하는 순간 남편이 자신을 버릴 거라는 사실을요. 창밖을 바라보던 은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쏟아부은 모든 것들, 집, 적금, 시간, 건강, 자존심. 이제 와서 생각하니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으니까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는 단단한 자신이요. 1년 후 회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은주의 기억 속 그 시절, 강도윤의 회사는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죠. 매출은 3배로 뛰었고 직원도 2배로 늘었습니다. 언론에서 도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젊은 CEO. 부도 직전에서 제기한 성공 신화. 기사 제목마다 도윤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은주는 신문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참 잘됐네. 우리 고생한 보람이 있어.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처음 방송 인터뷰를 하던 날, 은주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짧은 시간에 회사를 살리신 비결이 뭔가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대답했죠.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위기 상황에서도 저는 믿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고요. 은주는 화면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가 아니라 주변의 도움도 있으셨을 텐데요. 진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줬습니다. 그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이름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 뭐 방송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은주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도윤은 점점 바빠졌습니다.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언론 인터뷰도 잦아졌습니다. 젊은 기업인이 말하는 성공 비결, 실패를 딛고 일어선 CEO의 조언. 도윤은 강연장마다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박수갈채를 받았고 존경의 눈빛을 받았죠. 은주는 한 번도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도윤을 기다리는 게 은주의 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주는 정성껏 식탁을 차렸습니다. 도윤이 좋아하는 갈비찜,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 오후 내내 준비한 저녁상이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온다고 했는데 은주는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7시,
8시, 9시. 시간은 계속 흘렀지만 도윤은 오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언제 와? 아, 미안. 갑자기 미팅이 잡혀서 좀 늦을 것 같아. 도윤의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저녁 준비했는데 그냥 먼저 먹어. 나 밖에서 먹고 갈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주는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던 음식들은 이미 식어가고 있었죠. 은주는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11시가 넘어서야 도윤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다녀왔어. 도윤은 구두를 벗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저녁은 먹었어? 응, 미팅하면서 먹었어. 도윤은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은주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남편을 힐끗 봤습니다. 도윤의 얼굴에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양이었죠. 무슨 좋은 일 있어? 은주가 물었습니다. 응? 아, 그냥 거래처 사람이랑 얘기 중이야. 도윤은 대충 대답하고는 다시 휴대폰에 집중했습니다. 은주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래처 사람과 저렇게 웃으며 대화할까? 며칠 후 은주는 회사 재무보고서를 보다가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이 지출 항목 좀 이상한데 이렇게 쓸 이유가 있었어? 은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힐끗 보더니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회사 일에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예전에는 내가 재무 정리하면 좋아했잖아. 그건 예전이고 지금은 전문 인력이 있어. 당신이 나설 필요 없어.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은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대하기 시작한 게 어느 날 밤 도윤이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죠. 진동이 울렸습니다. 은주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 또 봬요. 보낸 사람은 세린이었습니다. 은주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세린? 누구지? 거래처 사람이라고 했던가. 하지만 이 톤은 비즈니스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은주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더 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니야, 그냥 친한 직원이겠지. 은주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은주가 없으면 안 된다던 남편. 지금은 은주가 필요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은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성공한 남편이 바빠서 그런 거라고. 조금만 지나면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은주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은주의 바람과 달랐습니다. 도윤은 점점 더 오만해졌고 은주는 점점 더 투명인간이 되어갔습니다. 회사를 살린 건 자신이라고, 모든 걸 혼자 해냈다고 도윤은 그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은주는 서서히 지워져 갔습니다. 남편의 기억 속에서, 남편의 성공 스토리에서,
어느 날 도윤이 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은주야, 나 요즘 필라테스 시작했어. 은주는 설거지를 하다가 멈췄습니다. 필라테스? 언제부터? 한 달쯤 됐나? 건강 관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도윤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은주의 머릿속에 며칠 전 본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세린이라는 이름. 대표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 또 봬요.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혹시 어디 센터 다녀? 은주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데 시설도 좋고 강사도 괜찮아. 도윤의 목소리에는 묘한 기분 좋음이 묻어났습니다. 은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강사가 어떤 사람인데? 응, 젊은 여자 강사야. 친절하고 가르치는 것도 잘하더라. 도윤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또 필라테스에 갔습니다. 여보, 오늘도 필라테스가? 응, 오늘 수업 있어. 도윤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평소보다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죠. 은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필라테스 센터에 도착한 도윤. 유세리는 언제나처럼 밝은 미소로 맞아줬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오셨네요. 기다렸어요. 세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도윤은 그 시선이 좋았습니다.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특별함이었으니까요. 오늘은 좀 힘든 동작 배울 건데 괜찮으시죠? 물론이죠.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세린은 도윤의 옆에 바짝 붙어서 자세를 교정해 줬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린의 손이 도윤의 허리에 닿았습니다. 도윤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대표님,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다른 회원들이랑 완전 달라요. 역시 성공한 사람은 뭐든 다르구나 싶어요. 세린의 칭찬에 도윤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해주니까 쑥스러운데요. 진심이에요. 대표님 같은 분 처음 봐요. 세린은 도윤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런 느낌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수업이 끝나고 세린이 물 한 병을 건넸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어요.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세린 씨. 도윤은 물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대표님,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세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뭐든지요. 회사 운영하시는 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 됐어요? 세린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죠. 부도 직전까지 갔었어요. 와,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일어서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죠. 제가 끝까지 버텼고 결국 해냈어요. 도윤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아내의 도움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세린은 감탄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 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세린의 눈빛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시선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집에서 은주는 자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린은 달랐습니다. 도윤을 특별하게 봐줬고
인정해줬습니다. 대표님, 다음 주에도 꼭 오세요. 대표님이 안 오시면 제가 심심할 것 같아요. 세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물론이죠. 꼭 올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도윤은 핸들을 잡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세린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늦게 귀가했습니다. 은주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늦었네. 응, 운동하고 샤워하다 보니까. 도윤은 대충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과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표정도 말투도 분위기도. 며칠 후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은주는 도윤이 필라테스 가는 시간에 맞춰 센터 근처로 갔습니다. 건물 앞 카페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필라테스 센터 문이 열리고 도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탄탄한 몸매, 밝은 미소를 지으며 도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유세린이었습니다. 은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웃고 대화하고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세린이 도윤의 팔을 살짝 치며 웃었습니다. 도윤도 환하게 웃어줬죠. 은주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며칠 후 은주는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필라테스 강사가 어떤 사람이야? 도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그냥 평범한 강사야. 도윤의 목소리에는 거짓이 묻어났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그 사람한테 빠진 거 아니야? 도윤은 깜짝 놀라며 은주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봤어. 당신들 함께 있는 거.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맞아. 은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나 세린 씨한테 관심 있어.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좋아해. 도윤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은주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우리 결혼했잖아. 결혼은 했지만 우린 이미 끝났잖아. 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은주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은주야, 솔직해지자. 우리 관계 이미 식었잖아. 도윤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나 세린 씨한테 관심 있어.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좋아해. 은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서는 도윤이 편안하게 코를 골고 있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은주는 도윤과 말을 섞지 않았고 도윤도 은주를 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은주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얘기? 우리 이혼하자.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은주는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우린 이미 끝났어. 도윤은 소파에 앉아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은주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지금 진심이야? 진심이야. 감정 없는 결혼은 의미 없잖아. 도윤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물었습니다. 감정이 없다고? 당신이 언제부터 나한테 감정이 없었는데? 솔직히 말해, 은주야. 우리 언제부터 사랑했어? 도윤의 말에 은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응, 그렇게 생각해. 우리 그냥 습관처럼 산 거야. 사랑은 진작에 식었어. 도윤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같이 버텼잖아.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당신이 무너질 때 내가 있었잖아. 회사 부도 직전이었을 때, 당신 병원에 실려갔을 때, 내가 집 담보 잡고 적금 깨고 밤새워 일했잖아.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낸 거잖아.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과거야. 과거. 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응, 과거. 난 지금 더 높은 곳에 있어. 과거에 얽매여 살 수 없어.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주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높은 곳? 그 높은 곳에 올라간 게 누구 덕분인데? 내가 당신 뒤에서 얼마나 뛰었는지 알아?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알아, 고마워. 하지만 그게 뭐? 그렇다고 평생 같이 살아야 해? 도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고맙긴 뭐가 고마워. 당신 입에서 고맙다는 말 듣는 게 얼마만인지 알아? 은주야, 감정적으로 굴지 마. 우리 어른답게 정리하자. 도윤은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른답게? 당신이 지금 어른답게 행동하고 있는 거야? 바람 피우고 이혼하자고 하는 게 바람 아니야. 나 진심이야. 도윤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세린 씨는 나를 인정해줘. 나를 존중해주고 특별하게 대해줘. 당신한테는 없던 거야. 은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인정 안 했어? 당신을 존중 안 했어?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여겼잖아. 내가 뭘 해도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닦으며 소리쳤습니다. 당연하게 여긴 게 아니라 당신이 잘할 거라고 믿었던 거야. 당신을 믿었다고.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믿음이든 뭐든 이제 지쳤어. 우리 그냥 여기서 끝내자.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주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너졌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응, 이럴 거야. 도윤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은주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은주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이혼하면 바로 재혼할 거야. 도윤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은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우리 5년이 뭐였어? 과거야. 이미 말했잖아.
도윤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빨리 서명해줘. 나 오후에 약속 있어. 은주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진짜 떠났구나. 마음도 생각도 모든 게 이미 자신의 곁을 떠나버렸다는 걸. 은주는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글씨가 써지지 않았습니다. 은주야, 빨리 좀. 도윤이 재촉했습니다. 은주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나 조금만 시간 줘. 왜? 뭐가 더 필요해? 재산 분할은 반반으로 할 거니까 걱정 마. 도윤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뭐가? 내가 당신 위해 뭘 했는지 기억 안 나?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맙다고 했잖아. 더 뭘 바라는 거야? 은주는 그 말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고맙다는 한마디. 5년의 세월이 그 한마디로 정리되는 거였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서명할게. 은주는 펜을 다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정리됐으니까요. 이 사람은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야.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이미 죽었어. 은주는 서류에 이름을 썼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또박또박.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은주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이 사람을 보낸 거였으니까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탁! 소리와 함께 5년의 결혼이 끝났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챙겨 들고 일어났습니다. 고생했어, 은주야. 이제 우린 각자의 길을 가는 거야. 도윤은 그렇게 말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은주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은주가 불렀습니다. 도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야. 은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때 가서 찾아오지 마. 난 절대 받아주지 않을 테니까. 도윤은 피식 웃었습니다. 후회? 내가? 그럴 일 없을 거야. 도윤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은주는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은주는 중얼거렸습니다. 5년. 함께 버틴 5년. 지옥 같았던 그 시간들. 은주가 쏟아부은 모든 것들. 이제 와서 과거라는 한마디로 정리되는 걸까? 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면 햇살이 온다는 걸. 그리고 그 햇살 속에서 은주는 다시 일어설 거라는 걸.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서도 강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집을 나와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5년 동안 은주의 것이라곤 옷가지와 책 몇 권뿐이었으니까요. 은주는 텅 빈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무너졌으니까요. 더 이상 무너질 곳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견기업 강도윤 대표 재혼 발표. 은주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강도윤 대표가 최근 이혼 후 필라테스 강사 유세린 씨와 재혼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오는 주말 비공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기사에는 도윤과 세린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손은 세린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죠. 은주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혼한 지 겨우 일주일인데 벌써 재혼? 은주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아, 이미 다 준비해뒀구나. 나한테 이혼 요구하기 전부터. 은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흘릴 만큼 흘렸으니까요. 대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차가운 결심으로 변했습니다. 좋아.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헬쑥해진 얼굴, 푸석푸석한 머리. 은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모습으로 있을 순 없지. 은주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화장도 했습니다. 거울 속의 은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당당한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죠. 은주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은주야, 웬일이니? 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 무슨 일인데? 찾아뵙고 싶어요. 지금? 네, 지금요. 은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회사로 오너라. 1시간 후 은주는 아버지 회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 은주는 이곳에 온 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결혼 후 5년 동안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지 않으려고 발길을 끊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서 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너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 회장은 책상에 앉아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앉아라. 은주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 회장은 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많이 야위었구나. 괜찮아요, 아버지. 이혼했다는 소식 들었다. 서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주일 전에요. 그 남자가 바람을 폈다며? 아버지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다 알고 있다. 필라테스 강사랑 재혼한다는 것도. 서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은주야,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아버지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패라니. 넌 내 딸인데. 서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말해보거라. 전 남편 회사요. 은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정리해주세요. 서 회장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정리? 네. 그 사람 회사 거래처들 아시죠? 은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해보니
주요 거래처가 5곳 정도 되더구나. 그중 3곳은 우리 계열사와 관계가 있고, 네, 그 거래처들이요. 은주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계약 끊어주세요. 정말 그렇게 하겠니? 서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후회는 안 하겠지? 후회 안 해요. 은주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제가 쏟아부은 모든 것, 그걸 돌려받고 싶어요. 아니, 돌려받는 게 아니라, 은주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뭘 잃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비서실장한테 지시하마. 강도윤 회사의 주요 거래처들 파악해서 우리 쪽 영향력이 미치는 곳은 전부 계약 중단하도록.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긴. 이제라도 아버지한테 왔으니 다행이다. 서 회장은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비서실장, 지금 당장 들어와. 잠시 후 비서실장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강도윤 회사 거래처 명단 가지고 있지? 네, 파악해뒀습니다. 비서실장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계열사나 협력사와 관계 있는 곳들 전부 계약 중단하도록 압력 넣어. 오늘 안으로 처리해. 서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서 회장은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은주야, 이제 그만 울어라. 당당하게 살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은주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안 울 거예요.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실을 나서는 은주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어딘가에서 도윤은 행복하게 웃고 있겠죠. 세린과 함께.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이제 시작이야. 당신이 뭘 잃었는지 보여줄게. 은주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는 여자.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여자. 서은주가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는 오피스텔로 돌아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부터 달라질 거야. 당신의 세상이. 은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오늘부로 거래를 보류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가 건넨 서류 뭉치를 받아든 도윤. 주요 거래처 5곳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유가 뭐래? 정확한 이유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다만 상부의 지시라고만. 비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거래처 담당자들한테 연락해. 이유를 알아내. 네, 대표님. 비서가 황급히 나갔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설마 은주가?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은주는 그럴 힘이 없어.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잖아. 도윤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투자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투자금 회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왜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요.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싶습니다. 투자자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잠깐만요. 계약서대로 위약금 내겠습니다. 그러니 빨리 처리해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핸드폰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날 오후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대출 상환 일정을 앞당겨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요? 회사 신용 등급이 하락했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도윤은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얼마나 앞당긴다는 거죠? 3개월 내로 상환해 주셔야 합니다. 3개월? 그건 불가능해요. 도윤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단호했습니다. 그럼 담보자산 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은 도윤은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일주일 사이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거래처는 전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투자금은 회수됐고 은행은 대출 상환을 압박했습니다. 회사는 순식간에 유동성 위기에 빠졌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사무실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대체 누가 이런 짓을?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유세린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세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회사가 망해가는데. 도윤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세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거야? 심각하지. 이대로 가면 부도야. 도윤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세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들은 그대로야. 회사 망한다고.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세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세린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세린을 바라봤습니다. 뭐? 나 이런 거 못 견뎌. 가난하게 사는 거. 세린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린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결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 그래서 더 말하는 거야.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세린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세린아,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나 떠날 거야. 당신 이렇게 될 줄 진짜 몰랐어. 세린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공한 당신이 좋았던 거야. 돈도 지위도 다 좋았어.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 세린의 말에 도윤은 얼어붙었습니다. 너 날 사랑한 게 아니었어? 사랑? 세린은 비웃었습니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 난 현실적인 사람이야. 세린은 짐을 다 챙겨 들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세린아, 제발. 도윤이 세린의 팔을 잡았습니다. 놔줘. 세린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다시 성공하면 그때 연락해. 그때까지는 안녕. 문이 쾅 닫혔습니다. 도윤은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도윤은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회사는 잘 나갔고
사랑하는 여자와 재혼했습니다.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회사는 무너졌고 아내는 떠났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은주. 문득 전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을 때 은주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도왔습니다. 밤새워 일하고 투자자를 찾아다녔습니다. 집까지 담보 잡으면서 내가 뭘 버린 거지. 도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떠났고 사무실은 텅 비었습니다. 도윤은 빈 사무실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몰랐어. 도윤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주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면 용서해 줄까?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무슨 얼굴로 전화를 하겠습니까? 도윤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이곳, 이제는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도윤은 문을 닫았습니다. 내가 모든 걸 잃었구나. 당당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저녁, 은주는 원룸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요즘 은주는 평온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고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었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자 그곳에 강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모습, 헬쑥해진 얼굴, 푹 꺼진 눈.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은주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은주야.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들어와도 돼? 안 돼. 은주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주는 팔짱을 끼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나 모든 걸 잃었어. 회사도 세린이도 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은주야,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바보였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봤습니다. 다 잃고 나니까 내가 소중해? 은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게 맞잖아. 은주는 도윤의 말을 끊었습니다. 회사 잘 나갈 때는 나 필요 없었잖아. 세린이랑 행복했잖아. 근데 지금은 회사 망하고 세린이 떠나니까 갑자기 내가 생각난 거지. 은주의 말에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주야. 강도윤. 은주는 도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 당신한테 물어볼 게 있어. 그때 내가 회사 살리려고 집 담보 잡았을 때, 밤새워 일하고 투자자 찾아다닐 때, 당신은 뭐 했어?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다시 일어섰을 때 당신은 나한테 뭐라고 했어?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건 과거야. 난 지금 더 높은 곳에 있어. 당신이 한 말이야. 도윤은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은주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 내가 미쳤었어. 제발 용서해줘. 도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윤, 일어나. 은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그깟 잠깐의 흔들림도 못 버틴 사람이. 은주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자격은 없어. 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주야, 당신은 성공했을 때 나를 버렸어. 힘들 때는 찾아오고. 그게 사랑이야?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냥 필요할 때만 찾는 거지.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주야, 제발. 미안하지만 난 이미 당신을 놓았어. 은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완전히. 당신이 나한테 이혼 요구했을 때, 그때 우리는 끝난 거야. 도윤은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안녕. 은주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도윤이 문을 붙잡았습니다. 은주야, 놓아. 은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발 은주야, 놓으라고 했어. 은주는 도윤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쾅! 문 밖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은주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윤은 빗속에 서서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떠났습니다. 은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미련도 아무것도. 은주는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창가에 앉아 비를 바라보며 마셨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완전한 끝. 은주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살면 됐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은주 씨, 요즘 표정 정말 밝아졌어요.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달라요. 뭔가 좋은 일 있어요? 은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네. 은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기로 했어요. 동료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멋있어요. 저도 은주 씨처럼 살고 싶어요.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게 갠 하늘,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습니다. 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건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서은주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은주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함께 고난을 이겨낸 세월을
한순간에 부정당한 은주의 마음, 공감되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은주처럼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걸으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하지 못할 사연이었습니다.